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험생 다이어트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현역 시절일 때 좀 살이 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을 지나면서 살이 좀 쪘는데 삼수하고 나서는 살을 좀 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수험 생활밖에 한 게 없는데 살을 한 10kg 정도 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스펙을 말씀드리면 저는 키가 162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쩍 살이 엄청 쪘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40 후반대 정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앉아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찌다가 고3이 되고 나서 살이 엄청 찐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한 60 초반까지 쪘습니다. 61, 2 정도까지 살이 쪘다가 그러다가 삼수 끝나고는 한 52, 3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3까지 살이 엄청 찌고 그리고 수험생활 하면서 또 뺀 거죠. 고3도 수험생활이긴 한데 고3 때는 예외적으로 살이 좀 찌는 1년이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60까지 살이 찌게 되었는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그렇게까지 살이 쪘는가에 대한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 집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낮에는 학교 매점에 가서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학원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학원이 10시쯤에 끝나거든요. 그럼 10시쯤에 끝나면 배고파서 독서실이나 스카 가기 전에 간단한 걸 먹어요. 거창한 야식은 아니었고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아니면 뭐 과일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간식, 학교 매점에서 먹은 간식은 조금 헤비하긴 했어요. 뭐 피자빵 아니면 뭐 엄청 고칼로리 과자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게 살찌는 음식인 것 같은 음식들을 매점에서 많이 먹었어요. 이런 삶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이 끝나고 제가 정말 인생 최대 몸무게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살이 쪄도 50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60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6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 났다 하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졸업 사진을 찍었네요. 좀 슬픕니다. 졸업식 사진을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 해상을 할 때 졸업식 때 어땠는지 이제 사진을 보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살이 엄청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왜 나는 그 시절에 내가 그렇게까지 살이 쪘는지 몰랐을까 하면서 조금 민망했던. 여튼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이제 반수를 할 건데 반수를 할 거라서 빡센 다이어트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빡센 다이어트라고 하면 엄청나게 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꾸준히 헬스장,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빡센 다이어트는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식하고 운동하는 그런 빡센 다이어트는 안 했고요.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고 에너지를 쓰니까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식사를 거르면 간식을 먹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배는 고프니까.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식사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야식 줄이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3 패턴에서는 10시쯤에 학원이 끝나면 야식을 먹고 스카에서 공부를 이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야식을 끊는 방법을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간식도 아예 중단한 건 아니고 뭐 간단한 거, 뭐 초콜릿? 당이 너무 떨어졌을 때 좀 뭐 초콜릿이나 아니면 뭐 블렌디드 음료? 그런 거는 조금 먹었어요. 그렇게 가볍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다가 반년이 흘렀어요. 반년이 흘러서 삼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1년이고 제가 수험생활을 한 건 반년이니까 1년 동안 야식 줄이기만으로 55에서 56kg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꽤 유의미하게 살이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야식이 진짜 살의 주범입니다. 야식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변한 거는 야식 안 먹기, 간식 줄이기인데 그게 이제 몸에서는 5kg짜리 습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야식은 습관이라서 이제 야식을 먹는 버릇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10시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 하면은 매일매일 10시가 되면 배가 엄청 고파요. 그래서 위는 그 10시에 내가 먹는다고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되면 배꼽시계 아시죠? 배꼽시계처럼 10시만 되면 꼬르륵 꼬르륵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참기도 힘들고 계속 소리도 나잖아요. 그럼 이제 먹게 되면 그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위가 이 시간대에 배고프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거 가능은 하지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끊는다기보다는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아요. 뭐 내가 야식으로 치킨이나 뭐 엄청 거창한 뭐 피자, 족발 이런 걸 먹었다 하면은 좀 건강한 샌드위치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원래부터 좀 가볍게 저처럼 가벼운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었다 하면은 조금 더 레벨을 낮춰서 토마토를 먹는다거나 저는 그래서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대체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다가 점차 야식을 끊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거로 야식을 줄이다가 점차 안 먹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배는 고프잖아요. 아직. 그럴 때는 물을 진짜 많이 드시면 돼요. 물이 배가 금방 꺼지긴 하거든요. 금방 꺼질 때마다 물을 자꾸 드세요. 그러면 헛배가 차는데 그래도 배는 차니까 배고픔을 조금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르륵 소리가 나서 신경 쓰인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위가 그 시간대에 배고프다고 아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시간대 안 먹으려고 다짐을 했어요. 뇌는 다짐을 했어요. 근데 위는 아직 그거를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눈치 없이 그 시간대만 되면 밥을 먹어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시간이 아니라고 학습을 시켜주는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한 4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시즌만 넘기면 이제 위도 학습이 돼서 그 시간대에 이제 눈치 없이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진 않습니다. 꼬르륵 소리는 계속 견디세요. 그냥 소리가 나서 조금 민망하시다면 밖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참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즌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 과도기 시즌에는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배고픈 시간, 뭐 밥 먹기 전 아니면 야식 먹는 시간이 좀 꼬르륵 거린다 하면은 저는 일부러 시끄러운 카페나 그런 곳에 가서 소리가 나도 아무 신경 안 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은 꼬르륵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꼬르륵 타임이 있어요. 그 배가 엄청 고픈 타임. 그 고픈 타임, 그 고비를 넘기면 갑자기 배가 안 고프기 시작해요. 음식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 이제 저는 무사히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다 넘겼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넘겼으니까 이제 먹는다? 아니에요. 넘겼으니까 이제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이제 잠에 들거나 아니면 다음 식사를 할 때까지 그 상태로 계시면 됩니다. 입이 심심하고 출출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돼지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못 참고 먹으면 살이 쪄요. 그러니까 입이 심심해, 뭐 출출해 하시면 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막 너무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은 진짜 저칼로리 음식들, 토마토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식사를 빈약하게 하면 당연히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꼬르륵 거리는 신호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기지기도 하고 그거는 가짜 배고픔이랑 다르거든요. 진짜로 배가 고프고 내가 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실 때 빈약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가 차게 드셔야 돼요. 나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할 거야 하면서 식사마저도 단백질바 하나로 버틴다거나 아니면 엄청 몇 숟가락만 먹고 안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간식 시간, 야식 시간에 배가 고파서 참기 힘들어서 폭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는 빈약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반수 때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 먹고 점심 저녁은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곤증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밥 먹고 나서 조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어요. 밥은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먹고 반찬은 골고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단은 엄격하게 조절하진 않았고 그냥 밥 먹는 양만 좀 줄였습니다.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에 두유, 제가 우유를 못 먹어서 두유를 넣어서 먹었고 이걸 마실 때 한 번에 아침에 꼴깍꼴깍 마시고 등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챙겨가지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배고플 때마다 나눠서 먹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그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단백질 쉐이크를 책상에 두고 계속 틈이 날 때마다 먹었습니다. 그래야 점심을 먹을 때까지 버텨지기도 하고 점심을 먹을 때 폭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먹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간식, 야식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물은 정말 많이 마셨어요. 이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물은 살이 안 찌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자주 마셔주시면 되고 저는 물을 좀 잘 먹는 타입이어서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는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물 계속 채워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는 눈바디를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살이 좀 쪘다 싶은 걸 확인하는 방법이 눈바디거든요. 눈바디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뭔가 배에 살이 붙었다? 아니면 뭐 턱 살에 뭔가 붙었다? 하면은 이제 식단 조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바디를 체크하면 좋은 이유가 수험 생활에서도 계속 했던 건데 눈바디를 체크하면 점점점 살이 빠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뭐 배가 좀 더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턱선이 좀 살아난다거나 이러한 변화들이 보이면 좀 뿌듯하고 이걸 유지하고 싶어서 폭식이나 뭐 다이어트 포기, 요요 이런 게 안 와요. 눈바디를 보면서 내 몸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N이거든요. N이어서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대학생활 할 때 수험생 끝나고 대학생활 할 때 예쁘게 꾸미고 놀고 싶잖아요. 여자 마음이 그렇잖아요. 되게 예쁘고 싶고 이제 뭐 얼굴도 예쁘게 꾸미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대학생활 하는데 막 너무 내가 콤플렉스, 살 때문에 너무 콤플렉스여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다 숨기고 다니고 하면은 너무 예쁜 나이에 나도 못 가꿔보고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다닐 때 예쁜 옷 입고 다니는 상상을 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지금 살을 빼야지. 어차피 수험생활은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에 다 고통스럽자 해서 좀 더 열심히 참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학 생활을 한 몇 년 했지? 4년? 해보니까 수험생활 때 그 학원 주변에서 먹는 음식과 차원이 다르게 맛있는 음식이 정말 널렸어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그냥 대학교 와서 맛있는 거, 더 분위기 좋은 데서 더 기쁜 마음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깝게 살찌지 마세요. 그래서 배고플 때나 막 식욕이 막 와. 그럴 때는 예쁜 옷 입고 벚꽃놀이 하는 상상, 아니면 뭐 캠퍼스 돌아다니는 상상 하면서 그리고 예쁜 옷 입었을 때 사진 찍히잖아요.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사진 찍었을 때 진짜 예쁜 내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참았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 큰 건 없어요. 수험생활 하면서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침에 뭐 사과랑 뭐 그 야채들 먹으면서 시작하고 엄청 닭가슴살만 먹고 이러잖아요. 그건 수험생활이 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수험생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험생활 망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요. 우리 진짜 목표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식단 관리에 힘쓰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앞 내용들 생각을 해서 식단을 하되 음식 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배고픈 거는 좀 참고 식곤증이 없는 거는 덤이고 그렇게 해서 삼수 끝나고 보니까 52, 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3 때 끝나고 52, 51, 2 정도였다가 수험생활이 완전 종결 나고 나서는 50 초반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kg가 빠진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약간 골격이 있거든요. 골격이 있고 묵은 살이 좀 있습니다. 묵은 살이 좀 있어서 완전 뼈말라 인간이 될 수 있는 운명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제 인생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좀 봐줄만한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몸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놔서 그나마 입학하자마자 좀 옷을 꾸미고 얼굴도 뭐 화장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험생활 끝나고 살이 조금 쪄있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울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수험생활 끝나고
입학하기 전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몇 달 있잖아요. 그 시간에 빼셔도 되고 사실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살을 무리하게 빼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할 수 있게 그런 식의 몸 조절을 해주시면 되지 꼭 막 한국의 미의 기준에 맞으려고 그렇게 마르게 다이어트 하시는 거는 정말 정말 비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추천드릴 수 있는 처지는 또 아니에요. 뼈말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보통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학 와서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저도 막 살이 쪘다 빠졌다 해요. 근데 요새 또 살이 좀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다이어트를 같이 해봅시다. 어쨌든 수험생활 끝나고서의 그 몸무게 51, 2 또 저는 막 모델처럼 예쁘고 싶긴 한데 그런 몸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다이어트는 내 인생에서 없어 이건 아니지만 지극히 정상의 몸무게라서 비만이었던 고3에 비해서 건강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극단적으로 살 빼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 스트레스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하기도 하니까 절대 절식하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저도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그럼 진짜 무조건 중단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적은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래 영위해왔던 삶이랑 다르고 어쨌든 고통스러운 길이 맞잖아요. 그 기간을 넘어섰는데 그 다이어트를 장기화했는데도 나한테 스트레스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공부만으로도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좀 적응했는데 괜찮다. 그런 의지 쭉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실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건강하게 수험생활 하면서 살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수험생활 동안의 다이어트 팁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